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 소녀를 바라보는 수백 명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졸업가운을 입은 하영이의 모습은 여느 졸업생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손에 든 종이 한 장이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상금은 이 학교의 장학금으로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하영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앞줄에 앉은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교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천재 소녀. 그 아이가 받은 상금을 고스란히 학교에 기부한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저는 이 학교에서 많은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무시와 차별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아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영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이 길을 통해 또 다른 아이가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영이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 순간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정하영, 아니 이사벨 정이라고 불리게 된 그 소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모든 건 18년 전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살 하영이는 그날 아침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작은 손에는 낡은 인형 하나를 꼭 쥐고 있었고 큰 눈망울로는 문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새 엄마 아빠가 오신단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하영이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여자와 키 큰 남자였어요. 미국에서 온 부부였습니다. 그날 하영이의 이름이 이사벨로 바뀌었어요. 이저벨 융. 미국에서 쓸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영이는 처음으로 구름 위를 날았어요. 새 엄마가 손을 잡아주었고 새 아빠가 사탕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사벨.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오래 갈 거라고 믿었어요. 뉴저지의 작은 마을. 하얀 울타리가 있는 2층 집. 하영이가 꿈꿔왔던 집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새 부모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엔 공원에 데려가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 엄마의 웃음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새 아빠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3살 생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새 엄마가 하영이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이사벨,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건 정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너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하영이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13살 하영이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버려진다는 것을. 짐을 싸는 동안 하영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6살 때 가져온 그 낡은 인형만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위탁시설로 가는 차 안에서 하영이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기로,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기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그렇게 하영이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의 아침은 항상 분주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각자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영이는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영이는 숙제를 마치고 바로 나갔습니다. 갈 곳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시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공공 도서관이었습니다. 그곳은 하영이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 무엇보다 누구도 하영이를 귀찮게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도서관 한쪽 구석, 창가 자리가 하영이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낡은 나무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였지만 하영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설책을 주로 읽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영이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학책이었어요. 우연히 손에 든 중학교 수학 문제집.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펼쳐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숫자들이 하영이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다른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그 문제집을 사흘 만에 끝냈어요.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는 책에 나온 것과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했습니다. 도서관 사서 이모가 하영이의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이사벨, 이거 내가 푼 거야? 네. 믿을 수 없는 걸. 이 문제들은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인데. 사서 이모는 더 어려운 문제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그 다음엔 대학 교양 수학까지. 하영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하영이는 여전히 위탁시설에서 생활했지만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외롭지는 않았어요. 수학이 하영이의 친구가 되어 주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영이는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짜릿함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른 사람들도 하영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매일 여기 와서 수학책만 보네. 중학생인데 대학 교재를 읽고 있던데 어느 날 지역교육재단에서 일하는 분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하영이의 수학 노트를 보게 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푼 거지? 노트에 적힌 해법들은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랐어요.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때로는 대학 교수들도 놀랄 만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푼 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서 이모가 하영이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하영이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열정. 모든 면에서 하영이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매사추세츠의 한 명문 사립학교에서 하영이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비까지 포함된 꿈 같은 기회였어요. 정말 가고 싶니? 위탁시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하영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갈망도 있었어요. 네, 가고 싶어요. 하영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떠나는 길에서 하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
이번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하영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매사추세츠의 명문 사립학교. 담쟁이가 뒤덮인 붉은 벽돌 건물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영이는 기숙사 창문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기숙사 룸메이트와의 만남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내가 그 장학생이구나. 사라라는 이름의 금발 소녀가 하영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명확한 선 긋기가 있었습니다. 하영이의 옷차림은 다른 학생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위탁시설에서 나올 때 입었던 낡은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 반면 사라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 하영이는 교실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듯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하영이만 혼자였어요. 새로 온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벨 정, 특별 장학금으로 우리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그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하영이에게 집중되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차가운 평가의 시선이었습니다. 장학금이면 완전 무료로 다니는 거네. 그럼 진짜 가난한 집 애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하영이의 귀에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하영이의 외로움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식당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 테이블, 학생회 임원들 테이블, 부유한 가정 출신들 테이블. 모든 그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하영이가 끼어들 곳은 없었어요. 하영이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기숙사에서 싸온 간단한 샌드위치였어요. 다른 학생들이 먹는 화려한 식당 메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저기 봐, 혼자 도시락 싸와서 먹고 있어. 진짜 불쌍하다. 식당비도 없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영이는 담담하게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체육 시간에는 팀을 나눌 때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고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는 누구도 하영이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계는 원래 소극적이잖아. 게다가 장학생이니까 더 눈치 보는 거 아냐? 어차피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하영이가 지나갈 때마다 들려왔어요. 직접적인 괴롭힘은 아니었지만 무시와 배제는 때로 더 아팠습니다. 하영이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학교 도서관은 위탁시설 근처의 공공도서관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영이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다시 수학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수학은 달랐어요. 훨씬 더 깊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확률론. 하영이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혀나갔어요.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하영이를 주목했습니다. 이사벨, 숙제 검사를 받아보겠니? 하영이는 조용히 노트를 건넸어요. 선생님이 노트를 훑어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풀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니?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서? 이 문제는 대학교 2차년 과정인데. 선생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방과 후 수학 선생님이 하영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사벨,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보지 않겠니? 선생님이 건넨 문제집은 대학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집이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들이야. 혹시 관심 있다면
하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흥미로웠거든요. 그날 밤 하영이는 기숙사 책상에서 그 문제들과 씨름했습니다. 룸메이트 사라가 파티에 간 사이 조용한 방에서 혼자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져도 계속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그 순간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차근차근 정리되면서 아름다운 해답으로 완성되는 과정. 다음 날 선생님에게 풀이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 문제는 작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 선생님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이사벨, 혹시 수학 올림피아드에 관심 있니? 그때까지 하영이는 수학 올림피아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 겨루는 수학대회. 가장 어려운 문제들로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 해보고 싶어요. 하영이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학생이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간다더라. 아시아계니까 수학 잘하는 거 아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하영이를 따라다녔어요. 그 시선들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이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달랐어요.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특별한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문제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 사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사벨 한번 해보겠니? 하영이는 망설였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칠판의 문제를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영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갔어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서자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영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제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분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조건을 정리했어요. 두 번째 단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니 훨씬 간단한 해법이 보였습니다. 하영이의 손이 빨라졌어요. 수식들이 칠판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차근차근 정리되면서 아름다운 답으로 완성되어 갔어요. 12분이 흘렀습니다. 하영이가 분필을 내려놓자 교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완벽해. 이 풀이 방법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우아하군. 그제야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저런 문제를 저렇게 빨리 풀다니.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뒷자리에 앉은 브래든이라는 남학생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냐? 아시아 애들은 원래 이런 문제 많이 풀잖아. 맞아. 한국에서는 수학을 엄청 빡빡하게 가르친다던데. 하영이는 자리로 돌아가며 그 말들을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사벨 축하한다. 수학 선생님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에서 전국 상위 1%에 들었어. 그리고 한국 대표팀 후보에도 추천되었어. 하영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사벨이 한국 대표로 나간다면서? 그럼 우리 학교 대표는 아니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대표로 나가는 게 이런 말들이 하영이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선 대비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하영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혹시 이사벨 정인가요? 중년의 아시아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라고 합니다. MIT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김 교수는 하영이의 문제풀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독창적인 해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풀이 방식은 정말 특별해요. 수학에는 국경이 없거든요. 한국 대표든 미국 대표든 중요한 건 당신의 실력이에요. 김 교수의 말이 하영이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본선 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수학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영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조용한 참가자였어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6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하영이는 침착하게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만만치 않았지만 차근차근 접근해 나갔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중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끝까지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 때쯤 하영이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예전에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영이의 손이 빨라졌고 답안지를 가득 채워나갔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 하영이는 모든 문제를 풀어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어요. 드디어 발표 날이 왔습니다. 이사벨, 수학 선생님이 교무실로 하영이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전국 1등이야. 게다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어. 퍼펙트 스코어야.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 최종 선발되었어. 이번 여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돼. 그 순간 하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식이 학교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이사벨이 전국 1등이래. 우리 학교에서 그런 천재가 나올 줄이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하영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그 변화가 달갑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진짜 증명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열리는 도시였어요. 하영이는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한국 팀 숙소에서 하영이는 다른 대표들을 만났어요. 모두 한국의 최고 명문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영이만 미국에서 온 특이한 경우였어요. 너가 그 유명한 이사벨이구나. 미국에서 혼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해. 다른 팀원들도 하영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하영이는 조용히 지냈어요. 다른 팀원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때도 혼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방식이었거든요. 개막식이 열렸어요. 전 세계에서 온 6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영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도 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회 첫날이 시작되었어요. 시험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오히려 평온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읽었습니다. 기하학 문제였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하영이는 차근차근 접근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수론이었어요. 하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조합론 문제였는데 처음 보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다른 참가자들 중에는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계속 연필을 움직였어요.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니 해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 하영이는 모든 문제를 풀어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문제 모두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며칠이 걸렸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개인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메달, 은메달, 그리고 금메달. 하영이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골드 메달 리시피언츠. 금메달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이저벨 융,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하영이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금메달 수상자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 퍼펙트 스코어. 40-2 아우트 어브 40-2 포인츠. 퍼펙트 스코어. 6문제를 모두 만점으로 해결한 거였어요. 그 순간 하영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달려와 하영이를 축하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환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하영이는 무대 위에 섰어요. 금메달이 목에 걸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무대에서 바라본 객석의 사람들, 박수를 보내는 수많은 얼굴들. 하영이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언론의 주목이 쏟아졌습니다. 고아 출신 한국계 소녀, 세계 수학계를 뒤흔들다. 파양 경험 딛고 일어선 천재 소녀. 미국에서 혼자 공부한 아이, 완벽한 승리. 하영이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하영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이사벨.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하지만 하영이는 그 환영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받는 관심일 뿐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었어요. 이사벨, 학교 홍보대사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입학설명회에서 특별 강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모든 제안이 학교의 명예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요. 하영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퍼져나간 후 하영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하영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그 변화가 씁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영이에게 정말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MIT에서 특별 입학 제안을 해온 거였습니다. 조기 졸업 후 바로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어요. 이사벨,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수학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영이도 마음이 설렸어요. 진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곳,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하영이는 결정을 내렸어요. MIT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특별 제안을 해왔어요. 이사벨, 졸업식에서 특별 연설을 해주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들을. 좋습니다. 연설하겠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상금을 받게 된 하영이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교장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제가 받은 상금을 학교에 기부하고 싶어요.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서요. 교장 선생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서 하영이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방법. 오히려 그 상처를 힘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 졸업식 날이 왔어요.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영이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영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벨 정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학교에서 많은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무시와 차별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아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영이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상금은 이 학교의 장학금으로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강당에 경악의 숨소리가 돌았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하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이 길을 통해 또 다른 아이가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하고 하영이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 순간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졸업식이 끝난 후 강당은 오랫동안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영이의 마지막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몇 개월 후 MIT에서 하영이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 최첨단 연구시설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인도에서 온 여학생이었어요. 안녕. 나는 프리아야. 너가 그 유명한 이사벨이구나. 프리아의 환한 웃음에 하영이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에서는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하영이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거든요. 같이 공부할래? 우리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지 않을래? 하영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예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벨이 기부한 장학금으로 첫 번째 장학생이 선발되었어요. 아시아계 여학생이었다고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하영이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겨울 방학 때 하영이는 잠시 예전 학교를 방문했어요. 도서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공부하는 아시아계 여학생이 있었어요. 하영이가 기부한 장학금을 받은 그 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영이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사벨 선배님이세요?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배님 덕분에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죠? 네. 가끔은 외로워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힘이 될 거라는 걸. 대화를 나누며 하영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학교를 떠나며 하영이는 복도 한편에 작은 동판이 걸린 걸 발견했어요. 이사벨 정 장학금. 조용히 증명한 아이 모두가 외면할 때 세상과 싸워 이긴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하영이는 잠시 그 동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몇 년 후 하영이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세계적인 수학자로 인정받았고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영이가 선택한 길은 조금 달랐어요.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수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영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국의 소외 지역을 다니며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시골 마을의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같은 애들도 정말 수학자가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영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점점 밝아졌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포기가 도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강해진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야. 하영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힘으로 바꾸는 거고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몇 년이 더 흘렀어요. 하영이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찾아갔어요. 예전에 만났던 그 장학생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이 보여준 길을 따라 걸었을 뿐이에요. 그 학생의 편지를 읽으며 하영이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되고 그 길이 또 다른 길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 하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그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었어요. 꿈과 희망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이는 오랜만에 예전 위탁시설 근처의 도서관을 찾았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을. 여전히 구석자리에는 누군가 혼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처럼 외로워 보이는 아이였어요. 하영이는 조용히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수학 공부하고 있나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하영이를 바라보았어요. 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같이 풀어볼까요? 하영이가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영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해주는 새로운 여행이. 몇 시간 후 그 아이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기쁜 표정을 보며 하영이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하영이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하영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써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 희망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